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건요, 바로 18세기 한 학자가 남긴 아주 사적인 비망록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 청나라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왕조실록 같은 딱딱한 공식 기록이 아니에요. 왕사정이라는 고위 관리가 남긴 말 그대로 사적인 대화 모음집이죠. 덕분에 우리는 제국을 움직였던 진짜 내부자의 시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관찰을 따라서 권력의 심장부에서부터 제국 바깥까지 황제와 신하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지배했던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를 둘러싼 배경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은 18세기고요. 장소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군주 중 한 명인 강희제의 궁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건 딱딱한 사실이나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왕사정의 눈을 통해 우리는 당시 지배계급의 일상을 채웠던 야망과 의례, 때로는 좀 기이하다 싶은 사건들까지 바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심장부, 그 중심에서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꼭대기에 있는 인물부터 시작해야겠죠? 아예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시절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셌다는 황제는 하루 종일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왕사정의 기록이 바로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보면요, 정말 다양해요. 아침엔 고전 강의를 듣는 학자였다가 무덤 도굴꾼을 어떻게 처벌할지 칙령을 내리는 통치자였다가 심지어는 누가 비싼 황금 앵무새장을 선물하니까 이런 사치스러운 건 안 돼! 하고 직접 거절하기도 했답니다. 자신의 일상을 하나하나 역사로 기록하게 했을 만큼 모든 걸 직접 챙겼던 거죠. 정말 꼼꼼한 통치자였어요. 물론 황제가 이 모든 걸 혼자 다 한 건 아니죠. 그를 보조하는 엄청난 규모의 학자 관료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엘리트 클럽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놀라운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전초라는 지역의 오씨 가문에서는 세상에 5 형제 중에 4명이 고위 관리가 됐대요. 5 중에 4시라니 엄청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 실력으로 뽑는 과거 시험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물론 혹독한 과거 시험이 가장 중요한 길이긴 했지만 가문의 영향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 가문의 3 형제가 나란히 과거 시험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하며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바로 직전 왕조였던 명나라 300년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강력한 궁정이 바깥 세상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청나라 외교의 핵심은 바로 조공제도였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손가락에 휘감길 정도로 유연한 거물, 시암에서는 다리가 6개인 거북이나 키가 60cm도 안 되는 소를 가져오고요. 회외국이라는 곳에서는 뿔 3개에 눈 3개 달린 황소를 바쳤다고 해요. 이게 그냥 물건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황제께 복종합니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선물이 신기하고 기이할수록 더 좋게 쳐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선물과 함께 바치는 글, 바로 그 언어입니다. 중앙아시아 왕국에서 온 이 편지를 보세요. 폐하의 지혜는 알렉산더 대왕과 맞먹고 그 총명함은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는 식의 정말 온갖 화려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황제는 이 세계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료들의 삶을 지배했던 건 공식적인 법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만 통하는 복잡하고 암묵적인 규칙, 그러니까 불문율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정우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관리가 부모님 상을 당하면 무조건 3년 동안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심요살이를 해야 하는 제도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라에 대한 충성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늘 현실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래 강희제 이전에는요, 군인들, 즉 무관들은 예외였어요. 전쟁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강희 24년에 한 지방관이 상소를 올립니다.
효심이 있어야 충성심도 생기는 법이니 군인들에게도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라고요. 놀랍게도 강희제가 이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에게도 3년상이 의무화됩니다. 보세요.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시대의 가치에 따라 계속해서 논쟁하고 또 바뀌는 살아있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결국 개인의 도덕성이 공직의 근본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300년도 더 된 이 흩어진 기록들, 이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청나라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아주 개인적이고 의례에 기반했다는 것. 둘째, 지배계급은 실력만으로도, 가문만으로도 안 되는 실력주의와 귀족주의가 섞인 형태였다는 것. 셋째,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의 여지 없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유교라는 건 그냥 책상 위 철학이 아니라 나라를 움직이는 실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 포인트인 셈이죠. 결국 왕사정의 비망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사적인 대화는 과연 뭘까요?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식적인 발표 넘어 그 권력의 복도를 오가는 은밀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300년 전 한 학자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